여러분들에게 하나 결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는 여러분들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교육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인간을 망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서포팅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그러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줬어? 그건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넌 나 때문에 잘 됐으니까. 라고 하면 주도권 항상 주려고 해요. 네, 주도권은 그런 걸로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 여러분들의 일의 주도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북이하고 토끼가 있어요. 누가 빨라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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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태강님 토끼라고 했어요? 네, 동남아의 프린스가 되려고 하는 우리 이태강님인데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야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거북이하고 토끼가 있는데 뭐가 빨라요? 거북이. 거북이? 왜? 계속 가니까, 네. 제가 항상 느끼는데, 제가 좀 외계인인가 봐요. 내 생각을 따라오지를 못해. 왜 그러지? 나 생각도 좀 특이하긴 한데, 나도 일반 사람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자, 토끼가 빠를까요? 거북이가 빠를까요? 토끼가 빠르고 거북이가 빠르다. 왜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 토끼가 더 참 놀 수도 놀 수도 있고, 네. 그죠? 거북이가 그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러면 한량 토끼가 잠을 자면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분? 경주를 해봐야지. 경주 해봐야죠. 아주 좋아요. 윤천이 요즘에 좀 잘 나가시더니 좀 좋네. 좋고 나쁜 게 있다 없다. 크고 작음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질문하고 제가 그래도 항상 허용하니까. 자, 여러분은 토끼가 빠를까 거북이가 빠를까요? 토끼도 빠르고 둘 다 거북이도 빨라. 빠르고. 네, 맞습니다. 네, 박수. 네. 이런 영혼 없는 강의가 가끔씩 필요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 안 나오겠죠? 네. 관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했어. 경주를 했어, 예를 들어서. 어디서 했어? 물에서 했어. 물에서 했어. 누가 빨라요? 거북이가. 네.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도 저는 항상 허용했어요.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선택, 하는 것도 선택. 항상 어떤 상황이 놀리면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똑같은 대답만 말을 해요. 똑같은 대답을 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재능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우리 부모 자체가 저는 1순위는 부모라고 보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단정 지어 버려요. 근데 우리 영지의 발굴단을 보면 아이가 똥을 싸고 난리를 치고 댄스를 해도 다 봐요. 지켜보고 나빠 좋아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능이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있는 사주팔자에도 보이지 않는 DNA가 폭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잣대를 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관점을 가지고 너무 편협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여기다가 막 낙서를 막 했어요. 엄마야, 어쩔 것 같아요? 안 돼라고. 네, 안 돼 하죠. 화가의 꿈은 아이의 재능의 화가의 꿈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노가대로 전락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알고 보니 피카소였어. 피카소였어. 아이의 뇌는 피카소의 그런 어마어마한 단촐한 그림을 그렸는데 아직 손이나 몸이 서툴러서 못 표현한 거예요. 네, 피카소를 포기한 우리 김은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준은 그 아이들의 천재성도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여기서 말했죠. 팔자 프레임 깨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팔자 프레임, 자, 이대로 살면 내가 호랑이로 태어났는데 주변 환경이 전부 다 고양이의 삶을 강요하고 고양이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고양이죠. 잣대 똑같아요? 달라요? 일반적 잣대가 같죠. 이게 뭐예요? 호랑이 알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애로 다시 태어나요. 고양이로 또. 아니면 쥐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삶을 태어났을 때 내가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팔자 프레임을 깬다 안 깬다? 깬다 안 깬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하나의 각각의 개인의 능력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돈, 그 다음에 어떤 4년제를 나와서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가고 이런 항상 알고리즘에서 못 벗어나고 이 팔자 프레임, 그런 팔자 프레임 못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잣대를 짓기 시작해요. 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아니면 나는
뭐 대기업을 못 갔으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항상 그러면 뭐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자꾸 비교해요. 자 비교하는 사람 잘 된다 못 된다? 네, 못 돼요.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면서 비교를 해. 나는 우리 와이프가 날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어. 뭐 한도 끝도 없죠. 버린 거 어쩌라고요. 내가 맨날 남 탓하고 내가 맨날 남편 탓하고 우리 아들 새끼는 자기 새끼는 망가지고 이런 탓을 하면 이 안에서 갇혀요. 그 팔자에서. 근데 내가 여기에 허용되지 않는 그것이 아무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이 돼서 여러분들이 팔자 프레임을 다차원으로 확인하게 되면 얘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게 돼서 다 땡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착을 하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애기 밥 줘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나 돈 벌어야 하는데. 자, 애기들 그런 생각해요? 애기들 밥 먹어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생각 안 해요. 바라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순간 내가 이렇구나 패턴 파악한 순간 끝나요. 기적은 거기서. 근데 제가 왜 바라보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 팔자 프레임 깨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혁신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나를 발전시켜서 벌 수 있는 건 벌어만큼 벌어봤고 나는 내가 이거 안 하고 바라보기 안 하고요. 전 저의 삶을 살아도 저는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 정말 크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스승님이 그랬어요. 스승님이 저한테 동 대표님은 남이랑 치고받는 거 좋아하고 맨날 팔자 프레임 갇혀가지고 남한테 서운한 거 쓰면 폭발해버리고 불평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너무 강하니까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당신 팔자 프레임 깨는 방법은 남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 대하세요. 저 그 말 듣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바라보기를 한 거죠. 왜? 나를 혁신시키는 게임이 끝났어요. 저는 어느 100억 이상의 연봉자도 저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부터 바라보기를 했고 바라보기를 할 때 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뭐 한 달만 하고 나는 뭐 10회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죠. 내 안에 머릿속의 생각은 이미 자연스럽게 인생이 기적이 되는 순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근데 말씀드릴 수 없어. 왜?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말에 붙잡히니까요. 말씀드릴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인생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것이 다 연결되게 돼요. 허용하게 되고. 그냥 자꾸 재는 거죠. 나는 뭐 때문에. 그럼 그 순간 제가 뭐 어떻게 드려야 돼요?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진 순간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500을 벌던 1000을 벌던 몇천을 벌던 그게 돈일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집중하고 아까같이 다양성이 있는 여러분들의 특성을 확인하고 돈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한테 집중하면요 와요. 근데 그게 저는 발전기가 된 터빈, 전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인간은 전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제 바라보기 수업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을 스스로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팔자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뭐예요? 다르게 살기예요. 그리고 불평, 불만을 알아채시는 게 중요한데 알아채려고 하면 또 알아채려고 하면 알아채는데 안 된다. 안 돼요. 남이 나한테 험담하면 그 험담이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험담이. 내가 험담해야 돼요? 응? 험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생긴 건 뭐냐면 내적 수양은 음적 수행은 바라보기를 통해서 안에 있는 카르마를 정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바라보기를 해도 이렇게 나는 이해해야 되겠어 나는 알고 싶어 라는 분들이 필요해서 카르마와 업보라는 5차에 해당되는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금액같이 안 받고 5차를 제가 진행해 드릴 거예요. 저 5차 끝나는 순간 금액 정상으로 올리고 전 거기다가 엄청난 걸 또 더해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한 번에 하기 이제 좀 그러니까 5회 동안 쪼개서 와서 들으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팔자 프레임을 깨기 위한 방법 마무리를 짓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패턴을 바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일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척추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내가 갑자기 이러면서 난 두통이 심하고 나는 위 하수가 일어났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 몸한테 혹사를 시키면서 왜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것도 모르고 왜 자꾸 병원 가냐고요. 병원 가면 치료돼요?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의식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우리 아들이 내 거 돈 띄어먹고 도망가가지고
그거 맨날 생각하면서 아들만 보면 화나는 게 아니라 이미 날아간 돈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아들하고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란 건 뭐예요? 주역 8K가 있는데, 자, 여기가 감궁이라고 해요. 저는 한글을 좋아하니까. 주역 8K가 있어요. 구성하게 된 주역 8K인데, 감은 뭐예요? 자식, 자녀, 부하 직원, 어둠, 괴로움, 이런 게 있어요. 응? 그리고 물이 있고, 이런 뜻이 있어요. 감궁은 상수 1에 포함되고. 자, 이분의 삶의 프레임이 자녀한테 상처받은 삶인 거야. 그죠?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수의 에너지예요. 수. 그리고 얘는 이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화의 에너지가 있어요. 얘는 이궁이라고 해요. 뭐가 있냐면, 자,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자식의 삶이 깨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신장, 방광도 있어요. 뜻이, 자, 그럼 이 사람이 아이한테 깨져 있으면 신장, 방광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져요. 근데 자꾸, 왜 내 신장, 방광이 안 좋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뭐예요? 자, 이런 자식에 대한 게 깨지면 뭐예요? 부하 직원. 내가 혹시나 너 회사를 차려서 뭐 상사가 됐으면 내 밑에 부하 직원 속썩이 안 속여? 속썩이죠. 또 두 번째,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자, 여기는 긍정적인 언어인 몰입이라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괴로움이나 슬픔이 있어요. 아니, 괴로움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으면 몰입을 할까요? 괴로움부터 잡을까요? 이게 팔자 프레임이에요. 내가 여기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걸 붙잡고 있었구나 확인하는 순간 신장 좋아져, 나빠져? 신장이 좋아지고 회복되고요. 두 번째,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어떤 몰입거리가 생겨요. 여기 낚시가 있거든, 낚시요? 낚시할 때 물고기, 야, 물고기 와, 너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물고기를 기다리고 내가 허용하면서 개와 흐름을 날 맞춰야 돼요. 네, 기다려야 하잖아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생겼더니 어떻게 돼? 여기가 이궁이 뭐냐면 명예, 가르치는 거, 신뢰, 법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별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 눈물은 네, 아무튼 이별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이를 용서한 순간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 이 수에 해당되는 몰입을 딱 선택한 순간 반대편에 있는 물과 불을 다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게 강하면 이거 뭐냐면 좀 이렇게 신중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밝고 화려하고 나서는 성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평생 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이거하고 연결될까 안 될까? 물과 불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말하게 되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삶이 다른 삶, 내가 화려한 삶도 이제는 내 거구나. 여기 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눈을 감으면 어둡지만 뭐가 보인다? 내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도 감은 게 아니야. 내면이 보이니까 명상해요. 내 안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진리나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항상 봐도 보여, 안 보여? 상대방이 나한테 눈탱이 치려고 오는 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인 게 아니고 눈을 감아도 보인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이걸 깨닫는 순간 신장 기능 좋아지고 자식과의 관계 좋아지면서 몰입했더니 뭐예요? 여기를 다 가지게 되니까 이제 신중함으로 바뀌어서 반대편에 해당되는 불의 기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해지고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예요? 힘이 생겨요. 음과 양을 다 가진 사람 천하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게 아니고 뜬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이 안에 답이 있어 없어? 답이 여러분들 삶에 답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해 세상에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좋아지게 하는 거에 답이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둘 다 있죠.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정말 잘 나가고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사람도 많고 삶이 풍족하다. 그러면 답은 없어요. 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답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좀 약간 힘들고 나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다 그러면 뭐가 어디에 답이 가까워요? 힘든 거 가까워요. 전 그 다음부터 제가 싫어한 걸 다 합니다. 제가 힘들어한 걸 다 해요. 차단해서 에너지를 나한테 내면에 몰입해서 뭔가 창조해내죠.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싫어하는 거 뭔가? 그거는 또 다음 시간 때.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팔자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뭐다? 지금 하는 삶을 좀 바꿔서 해보세요. 조금씩. 안 망하니까. 안 망한다니까요. 망해도 의미가 있어요. 왜? 정신 못 차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바라보기를 통해서 올해 안에 100명 이상의 수행을 할 거고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뭔가 꾸준하게 연결된 분들한테 제 가진 모든 걸 다 나눠줄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내가 군달린 에너지를 남한테 다 뻥이에요. 뭐 당신 애들 다 뻥이라니까요. 저는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삶이. 자, 김정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자, 우리 김정선님은 언제 저랑 인연이 되셨죠? 1월 그죠. 그러면 1월 달에 인연이 되셨고, 우리 김정선님, 우리 앞에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 김정선님 차이 느끼세요? 우리 김정선님의 삶에 대해서, 저는 왜 이분은 항상 이제 뭔가 주시하고 항상 바라보기를 하냐면, 김정선님이 수업에 오셨을 때, 좀 불편한 걸 뭐 가지고 계셨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눈을 뜨고 뭔가 이렇게 10분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 주변의 환경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의식이 돼서요. 그게 좀 많이 불편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첫날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깨달음은 굉장히 제가 환경에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편안했어요. 같이 몰입하고 있는 이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는 반전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반전이 있었을 때 전에 있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실례지만. 어른이 돼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입안에서 좀 많이 이렇게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생긴 게 틱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막 개구리 소리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좀 긴장되면 계속 소리를 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50% 정도 이렇게 지금 줄어들었어요. 수업 시간 때는 하나요? 안 합니다. 네. 처음에는 수업 시간에는 몰입하느라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기 전에 조금 긴장하거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텀이 있으면 조금 이제 한 50% 정도는 하긴 하는데요. 많이 줄었던 게 그게 정말 저한테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네. 전에 비해서 지금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이.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인 데에 되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 집착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걸로 표현한다는 게 어렵고요. 그냥 평안해졌어요, 되게. 저는 이제 제가 종교가 기독교인데도 그 평안이라는 게 어떤 평안이라는 걸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평안이구나.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기는 뭐한데요. 그냥 이렇게 그 집착에서 좀 많이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거리감이 생겼고요. 그게 정말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다. 자, 나눔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오늘 카르마에 연결된 수업이니까, 우리 김정선님께서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표정을, 뭔가 표현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표정이 좀 다양하시구나. 그런 표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나지? 진짜 저는 신경을 안 쓰니까 어디서 나지 했는데 나중에 김정선님한테 난다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제가 그때 이분을 치료하려고 하거나 치유하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그 소리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이가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너는 틱이야. 너는 안 좋아. 너는 뭐 이상해. 라는 그걸 가지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은 이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외부에서 나한테 왜 그러지?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그게 반응하기와 반응하지 않게 해요. 근데 그 반응 속도, 반응의 정도가 엄청 줄었죠. 전 느꼈어요. 어느 순간부터 상이 좋아지고 표현하는 것도 좋아지고 예전에는 어떤 사소한 소리에도 막 신경 쓰면서 이 소리가 부스럭거렸고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표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하겠죠. 저는 이분이 말하는 모든 거를 굉장히 귀한 분이 말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경청했어요. 연결하고 하늘한테 전송을 했죠. 이분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다 생각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틱은 나의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걸 선물로 받을 것이냐 나의 불행으로 받을 것이냐 이거는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정선님은 어떤 틱의 증상이나 질환들을 약간 가졌던 거에 대해서 그게 본인한테 괴로움이었나요? 선물인가요? 선물입니다.
아니 잠깐만 나는데 앞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네. 자 이분들이 보는 시선에 대한 그냥 허용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손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따라합니다. 나는 틱은 나의 선물입니다. 틱은 나의 선물입니다. 틱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틱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랑을 선물합니다. 나는 나에게 사랑을 선물합니다. 네. 나는 나 자신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헌신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은 나의 관심입니다. 남의 시선은 나의 관심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있으세요. 혹시 지금 뭐 느낀 거 있어요? 좀 감동인데요. 얘기 좀 아니요. 네, 네. 그 생각이 아니라 네. 혹시 뭐 느낀 거 있으세요? 혹시 보이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나눔과 사랑은 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남과 나를 구분짓죠. 남과 나는 구분지을 수 있지만 같은 거예요. 제가 이분한테 앞에 보시고 이분 자신에게 그거조차도 선물이라는 거를 연결했을 때 마지막 손 띄었기 전에 한 3초 전에 전송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선님은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스스로에게 위함을 가지고 그리고 틱 자체가 나한테는 하나의 신호이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조차도 나한테 하나의 허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스펙터클한 삶이 펼쳐질 것이고 이분이 예전과 같은 어떤 생각의 관념에서 못 벗어났으면 작품운이 안 오고요. 계속 힘들게 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왜 그러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도 열렸을 때 전혀 소리도 안 났고 그런 것도 우리 수업 내에서는 저를 못 느꼈어요, 사실. 근데 외부 환경에 가면 또 이런 세상과 다른 에너지로 살고 있는 일반적 세상이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눈빛과 말투와 생각하는 게 일관되기 시작하는 걸 느낀 순간 제가 그랬죠. 일 잘 되실 거라고.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연락이 오는 거를 본인 그릇을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늘은 그릇만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악이 없고 왜 슬픔과 기쁨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높고 낮음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는 건데 이거를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니 이거를 자꾸 뭔가 이해시키려고 하니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을 본 순간 느꼈어요. 이런 귀한 분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눔 감사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들이 이 팔자 프레임을 깨는 방법, 이분이 전에 했던 생각과 이거를 알아채는 순간 그 증상이 사라지고 어느 누구는 관계성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돈 벌려고 하고 남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남한테 함부로 하고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하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더 많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수업이 제가 하는 이런 카르마 수업이나 바라보기 수업이나 여러 가지 레슨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삶이 여러분들한테 축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내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훨씬 적은 사람도 많아요. 내가 가진 거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빚이라는 것도 가진 거예요. 빚을 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빚은 나한테 숙제를 내준 거죠. 빚이 있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빚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점,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 희망 이런 부분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깨어남, 선택.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릴 수 있는 정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